일본이 아날로그를 고집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3대 가업, 300년 전통의 장인 정신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죠. 최근 디지털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개혁을 이끌 전담기관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드디어 일본이 아날로그를 벗는다 라는 기대 섞인 반응을 보이며 흥분했는데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한 방에 잠재운 일본의 충격적인 장면이 공유되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해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진 과정을 설명하는 일본 기상청의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인 정신을 가득 담은 브리핑,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메이징한 일본 브리핑 방송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7일 ANN 채널을 통해 송출된 일본 기상청의 지진 관련 브리핑 영상 등이 담겼는데요. 눈에 띈 것은 바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었습니다. 프린트물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에 띄운 것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심각한 표정과 말투로 도쿄 및 사이타마 부근에서 진도 5강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네티즌들의 관심은 자연재해보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그냥 디지털 파일을 띄우면 될 것인데요. 보고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출력한 용지 자체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송출하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은 쓸데없이 수고로워 보이는 걸 넘어 일본이 국력 4위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의심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모니터 속에 띄어진 종이 속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지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며 브리핑을 이어갔는데요. 일본은 원래 이런 브리핑을 할 때 판넬을 자주 이용해왔습니다. 뉴스에서도 판넬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었죠. 지진 관련 브리핑에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드디어 판넬을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모니터를 이용했을 뿐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를 꾀했다는 평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마다 성향이 있고 혁신적임을 추구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느긋한 변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성향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날로그와 장인정신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비효율적인 방법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향이나 선호하는 것이 있더라도 지진 관련 브리핑과 같은 중대사에는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쓰는 게 정상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온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도 안 나옴, 쟤네 진심인지 진지하게 궁금하다, 컴퓨터로 만든 걸 그냥 화면에 띄우지 프린트하고 찍어서 화면에 띄우는 귀찮은 작업을 대체 왜 고집하는 거냐, 내 눈을 의심했다, 풍자하는 꽁트라고 말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다, 디지털이긴 한데 아날로그를 심하게 많이 곁들였네, 차라리 그냥 판넬을 가져와라, 일본 바이어가 보내주는 사진 중에 자기 모니터에 찍은 거 진짜 많다, 캡처를 해서 메신저로 보낼 생각은 못하는 듯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격적인 일본의 브리핑 모습에 대한 해외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국 네티즌들은 효율성 절감이 거의 0에 가까운 복잡하고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디지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본의 경우 저렇게 모든 것을 직접 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본에 살았었는데 그들의 종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높습니다. 맙소사 일본이 저렇게 뒤처진 나라인지 미처 몰랐다. 일본이 왜 저렇게까지 아날로그에 집착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일본이 왜 다른 선진국가 같은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마주한 현실과 다른 신화가 어떻게 왜 지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지진 브리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진 관련 브리핑에서 종이를 카메라로 찍어 모니터에 띄웠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브리핑을 하는 여성이 보는 종이가 찍혀 화면에 나오고 있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종이를 넘기고 있었고 그 화면이 모니터에 띄워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터는 PC와 파워포인트가 널리 보급되기 전 학교에서 강의용으로 사용하던 프로젝터이고 이제는 사실상 멸종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까지도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인지 젊은 세대들에겐 유물로 여겨지는 이 프로젝터를 지진 브리핑에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디지털을 가장한 아날로그라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고 일본은 이번 지진 브리핑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요. 오버헤드 프로젝터만 사라졌을 뿐 이번 지진 브리핑에서도 일본은 제자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이 아날로그를 고집해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일본의 아날로그 정부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 반면 이웃나라인 한국은 이미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비교 글이 종종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민낯을 보게 된 해외 네티즌들은 해당 글에 일본이 과거 한국이라는 대단한 국가를 지배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일본은 방문하기에 환상적이지만 한국의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 측면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리그에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기술 리더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 자리는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나는 일본이 점점 더 침체되어 가고 있고 더 이상 열망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날로그를 버리지 못하는 일본의 특성, 아니 고집은 최근 출시된 나름의 최신 IT 기기 스펙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대국 2위였던 만큼 기술력이 아주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술들은 왜 이토록 구린 건지 신기할 따름인데요. 대표적으로 LV 시리즈인 최신 모델이 있습니다. 최신 모델의 경우 하나로 약 300만원에 달하는데요. 20년 전쯤 나올 법한 투박한 디자인은 300만원이란 가격에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아마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최신 기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램 16기가, SSD 1테라라는 전혀 놀랍지 않은 스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나소닉에서 출시한 신형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쓰던 샤프 전자사전인 줄 알았다. 가격이 저런데 진짜 사는 일본인들이 있으려나? 저거 들고 다니기가 몸살 날 듯. CD룸에 있는 게 대박이다. 쟤넨 20세기를 살고 있네. 일본 애들이 왜 애플 많이 사용하는지 이해가 간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0년 전 유행하던 넷북을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이었지만 파나소닉은 홈페이지에서 기능미를 추구한 디자인이라며 해당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레트로 감성이 유행을 하고 있어 아날로그 감성을 현대화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의 플립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일본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은 것이 절대 아니고 그냥 구시대의 발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전자제품 분야에서 한국에게 세계 1위 자리를 뺏긴 이유겠죠. 이미지 메이킹에 가려진 일본의 충격적인 현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사가 다르면 문자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죠.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쯤부터 다른 통신사를 쓰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 건데 일본인들이 여기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또 그냥 인쇄를 하면 될 일을 글자를 적는 기계를 개발하는 이상한 정성을 들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대신에 뉴스에서 여전히 판넬을 들고 설명을 이어간다는 것도 그러려니 여겨왔지만 이제는 디지털화에 상당히 뒤처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다양한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 윗사람들의 나이가 많아 아날로그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 기업들이 이윤보다는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고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에 의미를 두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아날로그 방식이 정보 관리와 통제를 쉽게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의 성향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의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고하면서 발전을 꾀하지 않고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국민성이 시대를 역행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제 봉사 현장을 예로 들었을 때 한국인들은 물품을 나눠주는 작은 일부터 착착 잘 분배를 하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남은 시간 동안 끝이 나지 않은 일을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딱 정해진 일만 하고 눈앞에서 일이 벌려져 있어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 전통과 관습, 기존 제도를 고집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기존 틀 안에서 점진적 개선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본은 좀처럼 아날로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디지털화에 뒤처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